픽스 대구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이지요. 원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나가게 되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견제보다 비판보다 우리 대통령의 성과를 치중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외 행보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내지는 그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하는 보도 행태는 어떠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번 주 쭉 지나가면서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도 뭐 특정 보도,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격을 가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언론에게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근 들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는 제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속이 되었다 이러면 약간 언론인으로서 수치심 좀 느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즘 뭐 대통령이 잘 쓰는 말씀 중에 무릎을 꿇었다. 예. 이렇게 하면 수치심과 굴욕 사실은 그냥 모가지 내놓고 아예 그냥 생사의 여탈권을 맡겨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저한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지금 현재 언론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아마도 이제 박형식 앵커도 예. 뭐 언론사 소속으로 앵커 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권원적으로 좀 던져보면 스스로도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언론이 무엇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는 어떤 우리 그 책임을 또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안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해소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대하는 언론인의 자세라고 한다면 저는 딱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기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언론인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직장으로서의 언론인이 있는 것이고 직업으로서의 언론인이 있는 것인데 지금 후자보다 전자인 언론인들이 절대 다수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직장으로서의 언론인이 그 언론사를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광고가 붙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속성들 때문에라도 관성적으로 해왔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지나치게 언론이 머리를 조아리고 시키는 대로 보도하고 오히려 시키지 않아도 바람 불기 전에 그냥 누워버리는 그런 행태의 보도들은 너무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 보면 너무 언론인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이나 기자들, 뭐 앵커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 역할이 도드라지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양심적인 언론, 바른 말하는 언론이 그 100명 중에 몇 명쯤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업적 카르텔 때문에 우리도 기자 출신, 아나운서 출신 이런 것 때문에 그 양심적인 언론인이 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언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몇 퍼센트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저는 매우 적다. 네.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전에 직장인으로서의 언론인, 이제 기자, 뭐 PD 이런 분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직업인으로서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널리스트, 언론인. 뭐 소명의식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95년도에 신문사에 입사해서 기자 생활할 때는 이런 직장과 직업관을 좀 뛰어넘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좀 모범이 되어서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그래서 정의. 뭔가 운동가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힘이 있는 자의 횡포를 비록 힘들긴 하지만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그것을 네네네. 일종의 우리 선배들은 덕목처럼 기자 정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네. 아예 꺼내질 않죠. 자, 네. 직업적 헌신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사적 음.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야 내가 스스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직업군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는 유권자들로부터 또는 시민과 독자, 시청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언론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아예 드러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죠. 내가 스스로 그 조건을 가지지도 못했고요. 사회에서 그렇게 평가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남아있는 것이랑 야 너는 직장인으로서의 기자야? 아니면 직업인으로서의 기자야? 이 정도만 이제 남아있으니까 우리 사회를 뭔가 모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여론주도층으로서 또는 뭔가 모범적인 삶을 먼저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 나머지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원래 해야 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저는 언론의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한참 지나고 나서 언론들의 보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그랬을 때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인들이 실제 그 자성을 하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이제 절대로 이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딱 지난 그 시점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해야만 하는 시기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직업과 직장 이걸 더 초월한 기자들의 양심, 기자들의 원래 어떤 소명의식을 기대할 만한 언론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해서 제가 말씀 듣고 나서 다 맞는 얘기여서 사실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이유 불문하고 기계적 균형. 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향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는 이유 불문하고 상대를 까요. 네. 무조건 비판해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또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집단에게 좀 더 덜 불리하도록 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계적 균형이라는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해요.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회적 대참사. 네, 이태원 참사.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가족들의 그 울부짖음과 분노와 정오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비통함을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 잣대를 가지고 그냥 반반 쪼개서 정부 의견 반, 유가족 의견 반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는 유가족 편인에서 평가를 해버렸죠. 언론이 나서서. 네네네. 저는 그 사건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길거리에 가다가 집단적으로 대참사를 당하잖아요. 그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다. 이것을 한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운이 없어서 죽은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 집권 세력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최소한 당신들이 그렇게 당하더라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언론이 야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여야 간의 정쟁적인 요소 또는 정권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는데 기계적 균형이라면 딱 반을 갈라서 갈라치기 하죠. 죽은 사람만 더 억울하게 해서 2차 가해하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어떤 이들이 달려들어서 목숨 장사한다는 이런 정말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는 것조차도 당하는 자만 결국 억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가 유도를 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세월호 재판이 12구 참사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그 참사는 다 그런 종류이고 분리하면은
정치적 이유가 있고 야당 쪽에서 뭔가 음모론을 꾸미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폐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나는 안 바뀐다고 보죠. 그나마 언론이 이것이 아니라고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서 균형을 잡아주어야 예.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덜 억울한 것이고 앞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국가가 제도나 규범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 이런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새로운 문제 해결사들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이 언론 아니에요. 예. 자, 파렴치범 수준으로 정치 집단이 피해자들을 왜곡하고 그리고 망언을 쏟아부으면서 이들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떨어지게 해버리는 그런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데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므로 그냥 박수를 치주고 거기에서 동조하고 그게 뭐가 문제 있느냐는 식으로 가버리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도 본인이 이 집권의 시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당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이미 그림을 그려서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당하겠죠. 처참하게 당하겠지. 스스로 그 치욕감에 벗어나지 못하겠지. 예. 이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이 저는 공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키고 가해자에게조차도 이들이 힘 빠지면 언론은 다시 새로운 권력과 손을 잡아서 이들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사회에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관용과 이런 건 어디 갔습니까? 다 이제 필요 없습니까? 양심도 필요 없습니까? 막 가는 거예요. 여기에 언론이 올라타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한 줌 이익을 위해서 다 양심을 다 팔아버린다?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하면 팬티도 벗어버립니까?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하면 팬티도 벗어버리고 동냥질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까? 권력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이것은 저는 서로 관점이 다른 정책의 논쟁과 다른 문제예요.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버림으로써 우리 사회는 가해자도 결국 죽이고 피해자는 지금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결국 그 언론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뭡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말 무엇처럼 그러면서 누군가 던져주는 먹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걸 처먹으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언론이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짊어지고 나갈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론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합니까? 언론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배워서 이따위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뭘 우리가 가르치고 뭘 우리가 남길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과 도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지나쳐서 예. 칼을 휘두르는 권력도 자기 마음대로고 그 휘두르는 칼에 정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 앞에서 조아리고 수구리고 그리고 뭔가를 받아먹겠다는 그 편협함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 언론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상 이제 이런 그 별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기자 저는 참 기자 대기자 전계환 평론가로부터 참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참 기자는 아니고 대기자도 아니고요. 저도 제가 도덕적으로 무너진 경우가 수십 번 수백 번이 있었을 테고요. 예. 그 경우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반성했으니까 지연죄로 따지자면 지금 언론을 하고 있는 분들과 무슨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그래도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눈앞에 이익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나 그것이 주는 이익에 탐닉해서 거기에 그냥 굴종하고 예.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따라갔다가 어느 날 그 권력자가 바뀌게 되면 예. 새로운 권력자 앞에서 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뭔가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보수적 성향의 기자생활을 했던 아무리 진보적 성향의 기자생활을 했던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지금 현재 정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옛날보다 더 낫다?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갖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만 정기환 대표께서 뭐 빤스까지 내린다 이제 이런 표현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적어도 빤스는 내리지 말자. 그러니까 빤스는 그냥 입고 있자. 그래서 빤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빤스를 칭송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건 나는 오케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있는 사실을 미화하거나 포장까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것만 보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판과 견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있는 빤스는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빤스는 내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진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는 아주 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빤스를 입고 있는 언론을 만들자. 하지만 물론 저희 스픽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 또 여타 이제 다른 대한 언론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게 있겠죠. 기성 언론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한 것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주목을 해주는 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유튜브가 하지 못하는 것, 대한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거를 레거시가 해줘야만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사명이고 언론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픽스는 동시에 양심 있는 레거시의 기자님들, 피디님들, 언론인들을 또한 응원한다는 점, 그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항상 응원하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이슈탱크 플러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